이게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냐고!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것이 미술이냐고.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심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훌륭한 현대미술일까요?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화가들을 꼽는다면 누구일까라는 그런 조사가 종종 나오는데요. 고흐를 포함한 여러 작가 중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로우며 화려하고 몽환적이면서도 에로틱한 작품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19세기 말 답답하고 보수적인 도시 비엔나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엔나의 예술가, 건축가, 음악가, 사회과학자, 이 그룹들은 각자의 분야를 변화시킬 그런 방법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비엔나는 한편으로는 요한 스트라우스와 합스부르크 제국 같은 그런 전통적인 학문 예술의 도시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와 같은 급진적인 예술가들이 성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로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엔나는 급격히 실험적인 도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혼이었음에 불구하고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14명이라는 아이들을 낳았다는 점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자주 정신병에 가까운 자신의 정신 상태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정신심리학자인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전형적인 연구 사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적인 시각 표현을 그의 그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클림트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순수 예술학교에 다니지 않고 상업예술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예술을 배우며 실용적인 공예기법을 익혔는데요. 그의 평생 목표는 당시 속물스럽고 우쭐거리는 그런 순수 예술과 실용예술 간의 간극을 없애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키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의 초기 활동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활동들이 키스에 끼친 직간접적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스타프는 그가 20살 때 그의 동생과 함께 비엔나에 신축된 공공건물에 우화적인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 벽화는 얼핏 보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보수적인 터치로 그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의 전생기에 나타나는 장식적인 표현 기법과 스타일이 이미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와 동생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죠. 이때부터 잠시 그의 그림은 어두워지며 부정적인 심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좀 더 성숙해지면서 그의 포르노그래피 같은 성적인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넘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여성들은 클림트의 그림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정도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원래 비엔나 대학교에서 주문하였던 것이지만 대학 측은 완성된 이 그림을 보자마자 퇴짜를 놓았습니다. 클림트는 이 시기 젊은 화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모아 새로운 급진적인 모임을 만듭니다. 그 그룹의 이름은 비엔나 탈테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은 19세기의 화려한 역사적 그림에서 벗어나 보다 전위적인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운동을 펴니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문화를 지닌 오스트리아에 이들은 정식으로 현대미술의 형태를 추구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클림트는 로맨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로맨틱 사랑을 두려워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섹스에 집착했던 그는 자신의 모델들을 침대에 눕히고 그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관계를 가졌지만 매일 밤 그는 사랑했던 어머니와 2명의 미혼 여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키스는 가로 세로 180cm의 대형 작품으로 인간 실제 크기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그림과 잘 연결되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매일 실제 모델을 그려온 재능 있는 화가였음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키스가 독창적으로 보이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실적으로 묘사된 신체와 평면적으로 표현된 추상적인 장식 사이에 의도적인 대조는 마치 사진 몽타주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인체는 멋진 현대적 감각으로 칠해줬고 그 인체들은
마치 이집트의 미이라가 황금과 추상적인 패턴에 관에 쌓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황금빛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경은 클림트의 기술적 발명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는 배경 전체에 금박지를 붙인 후 그 위에 어두운 색을 투명하게 칠하고 금가루를 그 위에 뿌리는 그런 방식을 고안해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배경이 미리 기존의 초벌 방식으로 칠한 정원 부분과 만나는 그 위치를 보면 클림트가 화폭의 다양한 질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는 키스에 총 8가지 다른 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한 비잔틴 모자이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빛의 포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박 아래에 질감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입체감을 줬습니다. 우리는 클림트 하면 금을 떠올리곤 하죠. 사실 그의 아버지는 금 공예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클림트는 어려서부터 평생 이 고귀한 금속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살았죠. 그는 레베나로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들을 보며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이 그의 금 시대에 엄청난 영감을 주게 되는데요. 마치 황금 재단화의 눈부신 빛과 후기 종교화 시대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두 남녀를 둘러싼 금빛은 마치 예수님의 그림의 후광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그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채색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박지는 매우 약하고 얇은 채로 사용하는데요. 클림트는 캔버스의 양각 방식으로 작업하기 위해 본드풀 같은 제소를 먼저 사용해서 자신의 고유의 양각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박을 정교하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남은 여분은 버려버립니다. 금의 사용 외에도 다른 금속을 칠하는데요. 은박 같은 저 금속은 사실 은이 아니라 플라티늄입니다. 사실 플라티늄은 금보다 더 비싼 금속이죠. 하지만 은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은과는 달리 산화되지 않아 색의 변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클림트는 이 그림에 금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요. 자외선 촬영기로 보면 캔버스의 모든 어두운 부분은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만이 금이 없는 곳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금을 칠한 곳 위에도 더 많은 질감을 주기 위해 금을 덧칠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 즉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선 금은 너무 번쩍였기 때문이죠. 금은 역사적으로 욕구의 상징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은 변색하지 않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신의 무덤이나 종교적 그림에 사용되어 왔죠. 클림트는 비엔나의 졸부 여자들을 묘사하는 데 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화로움, 부,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제는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은 새로운 주제였던 거죠. 그는 키스의 구성과 미학 모두에서 유사한 포옹 커플을 등장시키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키스를 제작하기 2년 전 키스에 대한 영감을 주는 작품을 주문받게 되는데요. 바로 스코틀렛 프리즈라는 작품입니다. 키스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에로틱한 내용을 담습니다. 키스와 스코틀렛 프리즈 모두 이 연인들은 나체로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오스트리아인들의 평범한 의상을 비교해보면 왜 이 작품이 논란거리가 되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전통적으로 옷은 에로틱한 사랑의 감정적, 육체적 표현에 대한 시각적 은유로 여겨집니다. 이 남자의 가운은 남성다움의 상징인 경직된 검은색 직사각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자의 가운은 난자를 상징하는 소용돌이와 나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엉켜 포옹을 하는 그런 형태가 황금 남근의 상징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의 스타일은 에건 실레나 코코시카와 같이 여러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그림들에서도 강한 영향의 증거가 보이죠. 또한 일본의 파나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신체가 화폭 끝에 가까운 구도는 사실 당시의 서양 미술의 규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덩굴관을 쓰고 있고 여자는 꽃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미술 역사가에 의하면 키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정 스토리를
현대판 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폴로 신과 다프니라는 여성의 많은 연관성을 지닌 듯하다고 합니다. 이 신화에서 불쌍한 여인 다프니는 신에게 아폴로 신이 자신을 범하지 못하도록 월계수 나무로 만들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신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클림트의 키스와 겹친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월계수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클림트의 키스의 여자도 마치 그녀의 발이 월계수나무 잎에 덮이며 땅속으로 그녀의 발이 묻혀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남자를 먼저 보시죠. 남자의 얼굴은 관람객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클린트는 거의 대부분 여자를 그립니다. 남자를 등장시킬 때는 마치 액세서리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키스를 포함한 그의 대부분 작품들에서는 신비로운 여자의 얼굴이 주인공입니다. 자, 마지막 미스테리는 여기에 나오는 모델은 과연 누구였을까입니다. 이 점에서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남자는 클림트 자신이고 여성은 에밀 플래게일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녀는 사업가이자 아방가르드 디자이너였습니다. 사실 그 시절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클림트와 무려 27년간 사귄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라기보다는 정신적 사랑의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의 모델은 힐다 로스라는 여인이 더 연관성이 있을 듯합니다. 그녀의 사진의 모습은 클림트의 다른 작품의 모델이었던 것을 유추해보면 관련성이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성도 클림트의 많은 여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클림트의 정신적 플라토닉 연인이었던 에밀 플래게였다면 이 그림에서의 관계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를 그린 걸까요? 아니면 그림에서도 어렴풋이 나타나듯 여자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의 다른 그림에 나타난 여자들의 섹시하게 벌어진 입술에 비하면 다물고 있고 눈을 살포시 감고 있는 것은 섹스에 대한 황홀함을 나타내려는 건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관객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국가의 보물처럼 오스트리아 정부가 구매하여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적이고 뒤처져 있던 오스트리아의 예술 문화를 현대사회로 이끌어준 클림트와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